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MB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.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.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? 예.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성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네. 또 이것까지 또 덧붙여주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.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, 인간으로서.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, 예. 네.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네. 질문에 아니다, 내가 다 했다. 네. 라고 하느냐,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.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.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상식적으로. 그런 내용을 예. 보고를 안 했겠어요. 근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,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. 네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,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보고했을 법한데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. 네.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?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. 예. 그런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그때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. 왜 놀라셨습니까?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?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. 보통 인사가.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네. 밝힐까요? 이 분의 성향상? 글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. 예.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. 기껏해야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.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,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. 정치에 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.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100년 가는 줄 아느냐.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런 말도 했거든요.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.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. 예. 그리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.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너무
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한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. 예. 네.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. 네.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쉽지 않을 것이다. 네, 그 양반이 그냥 자국을 남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자국을. 의원님이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? 자국 없이. 아니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. 평소에도. 예,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? 이제 뭐 이런 거죠.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.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다면 네.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.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혹은 뭐 네. 자원외교 예.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? 사건? 그러니까 사자방, 사대강, 자원외교, 방산 이쪽은 박근혜 정부 때 뒤질 만큼 뒤졌거든요.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많았거든요. 수사를 하면서.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 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다 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. 예,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롯데 괜찮은 점이 많죠. 그때 굉장히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.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. 저 기무사령관, 병호식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뭐 그랬거든요. 이 사안은 의원님이 좀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? 뭐 많이 알려져 있죠.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.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. 예. 그리고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.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한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. 예. 네.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. 네.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쉽지 않을 것이다. 네, 딱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. 왜 놀라셨습니까?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?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
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. 보통 인사가.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상식적으로. 그런 내용을 예. 보고를 안 했겠어요. 근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. 네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보고했을 법한데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. 네.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?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. 예. 그런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MB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.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.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? 예.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성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네. 이것까지 또 덧붙여주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.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. 인간으로서.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, 예. 네.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네. 질문에 아니다, 내가 다 했다. 네. 라고 하느냐,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.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. 이렇게.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네. 밝힐까요? 이 분의 성향상? 글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. 예.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. 기껏해야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.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,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. 정치에 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.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100년 가는 줄 아느냐.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런 말도 했거든요.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.